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35번째 시간 스피커 볼륨 키우기 4 결국은 후보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단연 후보죠.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도구가 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의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써야 할 것인가. 만나자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뭐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선거를 유용하게 승리로 이끄는 그런 선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선거일까지 구조화된 기획이 필요합니다. 후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잘 짠 그런 캠프라고 하면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을 만나 나가는 거거든요. 행사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혹은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상가를 방문하기도 하고 거리에 서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따기입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처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아는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말따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1차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말을 남기는 것, 이 세 가지, 말따기와 관계 형성, 그리고 말 남기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후보의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후보의 주요 행보를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출근 인사, 그리고 밥선거운동, 또 상가와 취약지역을 방문하는 일, 그리고 직능단체를 방문하는 일, 면담과 간담회, 행사 참여, 퇴근 인사, 그리고 캠프 프로그램에 후보가 참여하는 것까지 8가지 행위가 선거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출근 인사의 경우는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차량과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피켓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데요. 치열한 선거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선거 1년 전부터 출근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름을 표시한다거나 정당명을 표시한다거나 하진 못하니까 정당 색깔의 옷 정도를 입고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는 정도,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가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슬로건과 이름을 들고 기호까지 들고 이렇게 출근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출근 인사의 포인트는 한 장소를 선점해서 입소문이 날 때까지 그 장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점하고 인사를 쭉 하고 있었더니 아니 다른 지역에서 섭섭하답니다. 왜 그쪽에는 안 오시는지, 그쪽에도 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왜 거기서만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정도쯤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이 선거는 이긴 선거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한 지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도 그런 문제의식조차를 안 갖게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출근 인사는 한 곳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한 곳에서 사람들이 늘 저 자리는 그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만 해준다고 해도 저는 매우 성공이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은 섭섭하다, 왜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출근 인사 때가 아니라 퇴근 인사 때에도 갈 수 있고 혹은 낮 시간에도 얼마든지 그쪽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 인사의 지역은 여러 군데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가 좋다. 왜 그러냐?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게을러서 오늘은 안 나왔구나.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선거운동은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성실성이 매우 중요한데,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처절함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얼굴이 땀범벅 비범벅이 돼서 인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절박감도 호소할 수 있고 공감도 끌어내고, 그래서 내가 같이 해줘야겠구나, 저 친구 너 저러다 쓰러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의 로열티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이제 출근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출근 인사는 한 장소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밥선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냥 차에서 김밥 싸들고 다니면서 배고프면 하나씩 집어먹고 사람을 어떻게든 많이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하루 세 끼 식당에서 꼭 밥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명함을 받은 사람은 명함을 받고 끝날 수 있지만, 식당에서 명함을 받고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같이 간 동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여유들이 조금은 있는 시간이라서 그때에는 뭔가 선거와 관련돼서 한두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밥 때에 식당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감을 나누는데 도망가지 못할 장소가 식당이기도 하죠. 길에서는 명함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식당이라는 곳에 앉아있을 때에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명함 들고 와서 인사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만큼 선거운동하기 좋은 곳이 없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명함만 돌리고 여러 식당을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 모든 식당들이 다 붐비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거운동만 하는 후보에 대해서 식당 주인이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없죠. 식당 주인도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식당의 종업원들도 모두 나의 유권자이자 말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활동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에게도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인사부터 하고 주문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각 테이블들을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인사를 하고, 할 수 있다면 명함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함에다가는 앞으로 연락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명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명함을 준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관계, 나의 생각은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명함을 받는 것도 좋고요. 명함 없는 분들은 명함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뒤에 AS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선거 예비 운동 기간 동안에 120일 동안 360개의 식당을 다닐 수도 있고요. 혹은 180개의 식당을 2번씩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아침에 사람이 많은 식당도 한번 정리해보고, 점심 때 손님이 많은 식당도 한번 확인해보고, 저녁 때 혹은 주말에 각각 어디에 손님이 많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식당에 대한 동선을 짜고 그것을 중요한 선거운동의 베이스로 삼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 드리고요. 상가와 취약지역 방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선거운동 초입에 취약지역들에 가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하는 것도 큰 선거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확산시키는 것보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고 깊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만드는 그런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김장봉사를 한다든지 연탄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선거운동 중에 하나죠. 단지 가서 인사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동네의 문제점도 얘기를 듣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 들으면서 같이 한 식구가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도 좋을 테고요. 상가가 중요한 이유는 미용실이 됐든 식당이 됐든 물건을 파는 곳이 됐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뭔가 말을 나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슷하게는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분들이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선거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센 버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우호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 말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부터가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으면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정하고 연습도 좀 해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리고 만나서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애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솔깃해할 만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직접 봤더니만 좀 뭐 이렇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길 수 있으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나의 이야기가 그곳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어디를 갈 것인지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그때 내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상가와 지역 방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단체 방문입니다. 이 단체 방문은 5번째 면담 간담회와도 병용되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것들을 내가 약속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 친구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우리한테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느냐 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 번씩 다 돌아보지도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공약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가서는 인사하고 나를 표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들이 어려움이 뭐냐,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오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면담 간담회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누군가와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만나는 목적에 맞춰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그분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남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참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매번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행사에 오신 분들이 저 행사에 오고 저 행사에 오신 분들이 그 행사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인사를 꼭 해야겠다, 내가 한마디를 꼭 해야겠다라는 강박에 너무 시달리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것은 전체 선거로 보게 되면 하나의 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행사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좋고, 내가 이야기할 기회를 받았을 때에도 나 찍어주십시오, 나 잘난 사람입니다, 나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듣고 싶은 칭찬,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격려, 그분들이 받고 싶은 축하, 이것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내가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근 명함은 출근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바쁘거든요. 하지만 퇴근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한두 마디 정도는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퇴근 명함은 주로 퇴근하시는 분들의 길목,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라든지 혹은 유흥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퇴근 명함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할 수는 없겠죠. 골고루 하는데 기왕이면 그곳에 공약이 담긴, 그 지역의 공약이 담긴 혹은 그 부류, 그 계층의 공약이 담긴 명함을 만들어서 퇴근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캠프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왜 오느냐 하면 사실은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후보를 못 보는 경우가 많겠죠. 후보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해서 캠프에 항상 후보가 있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를 정해두고 그 시간에 오실 분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설명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다 같이 우리 힘을 좀 냅시다, 이런 으쌰으쌰도 할 수 있도록, 이때에는 후보가 그분들과 어떻게 스킨십하고 또 장래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신들과 어떤 관계에 놓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약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로열티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환기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왔다 간 것으로 빚을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내가 얘기 들어줬고 후보랑 사진도 한번 찍었고 뭐 그랬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명확한 역할을 몇 가지 잘 부여하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그냥 끊지 마시고 꼭 받아서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선거 끝날 때까지 20표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컨텐츠 몇 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 20분만 저희가 보내드리는 컨텐츠를 좀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표를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역할들을 정해서 역할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을 만드는 장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냥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준비해야 될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조직 명단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직을 왜 만드는가? 어떤 국회의원의 이 조직 DB를 봤더니 이분은 출판기념회 때는 올 수 있는 분인가? 책을 한 권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분인가? 혹은 경력금 정도 나한테 줄 수 있는 분인가? 까지를 예상하고 체크하고 이런 명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식당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프에 있는 참모 한 분이 인터넷 좀 뒤지면서 어떤 식당이 많은 손님들을 그 시간에 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칭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동선을 기획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와 그냥 아무 식당이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 효과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식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세 포인트, 출퇴근 인사의 포인트,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어디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 이것도 예비기간에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밥선거 운동하러 가신 길에 식당 사장님하고 같이 간판 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그 식당에 대한 홍보도 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식당 주인들도 이 후보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중요한 선거 운동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도 함께 드립니다.
캠프의 부흥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이죠. 캠프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역할은 우리가 구두닦이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죠. 하나는 찍새, 하나는 딱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구두를 찍어오는 사람과 이걸 닦는 사람, 이런 것처럼 캠프 프로그램도 캠프로 사람들을 그 시간에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기왕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변화를 시켜서 캠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오긴 왔는데 할 게 없어서 멍하게 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신 분들이 오시기 전과 또 나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뭘 보고 가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한다면 캠프에 오신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선거 캠프를 떠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간 분들은 확산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선거 자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곧 승리로 이어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